나머지 정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정리라는 표현은 우리가 어디서 들어봤죠? 정리. 정리정돈 할 때 정리 말고 다른 거. 언제 들어봤어요? 배운 정리 하나밖에 없지 않니? 그쵸? 피타고라스 정리 이런 거 배웠죠? 피타고라스 정리가 뭐야? 이게 그냥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직각 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에 대해 밑변의 길이의 제곱은 다른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다. 맞죠? 그게 피타고라스 정리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진짜 성립해? 라고 해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증명하는 것까지 배웠죠. 맞아요? 정리는 뭐냐면 얘처럼 그러니까 좀 많이 쓰여. 좀 많이 쓰이는 문장이나 식이에요. 자주 쓰이는 문장이나 식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자주 쓰이는데 대신 그때 뭐가 되냐면 참이 증명된 거예요. 너무 자주 쓰여서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이거 왜 이렇게 돼? 라고 누가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우리는 이미 당연하게 3, 4, 5라는 거 얻을 수 있죠. 얘랑 얘로 이용해서. 맞죠? 그러니까 이거를 사촌동생이 물어봤어. 왜요? 물어봐. 그래서 이거 직각삼각형이면 이렇게 돼. 왜요? 피타고라스 정리 때문에 라고 설명하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미 누군가 증명을 해놨고 너무 많이 알려졌고 근데 쓰이기는 더럽게 많이 쓰여. 그러니까 그냥 이름을 정해놓고 이걸 매번 하셔야만 귀찮으니까 이거 이유가 뭐예요? 이 정리 때문이에요 라고 말을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설명을 확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 그게 정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피타고라스 정리, 중학교에서 하나 더 배우긴 하는데 사실 이제 이름은 빠진 개념이 하나 있죠. 중점 연결 정리라고. 현 교육과정에서 아마 들어본 적은 없을 거예요. 혹시 들어봤나요? 내용 간단해요. 삼각형에서 중점끼리 이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중점끼리 이으면? 중점끼리 이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 평행하고요.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2배 차이 난다. 그쵸? 왜냐면 1대2 닮음이니까. 1대2 닮음이잖아요. 맞아요? 요 어떤 닮음? 이거 SAS 닮음이죠. 왜냐면 여기가 1대2고 여기도 1대2고 각이 똑같으니까 SAS 닮음이라서 요 삼각형이 닮음인데 여기가 1대2니까 여기도 1대2가 될 거고 닮음이니까 여기랑 각이 같고 얘랑 각이 같겠죠. 그래서 평행이다 라는 것까지 말할 수 있고 그걸 이제 우리가 중점 연결 정리라고 옛날에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 정리라는 멘트를 좀 어려워하다 보니까 그건 없애고 이렇게 된다라는 것만 이제 이건 교과서에 아마 나와 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렇게 그냥 이거 표현을 생략하고 이것만 기억해 라고 말하는 거죠. 이유는 설명을 못한 채. 그래서 이거 왜 성립해 라고 말하면 이제 말을 못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 해서 될걸? 이런 식으로 공식처럼 암기는 하고 있지만 그 이유를 설명 못하는 거죠. 근데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설명했다? 이거 중점 연결 정리잖아. 뭐려? 네가 찾아봐. 이름이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름 말한 것만으로 이미 설명을 다 한 거야. 증명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지금 나는 설명을 한 거고 맞지? 정리에 대한 이름을 몰랐으니까. 그래서 정리라는 건 기본적으로 누군가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설명을 확 줄일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주 쓰여서 이름을 붙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건 나머지 정리. 나머지에 대한 정리입니다. 나머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자주 쓰는 문장 또는 식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자주 쓰이냐? 되게 간단합니다. px라는 것을 내가 x-알파로 나누었을 때
뭔가 몫이 있고 나머지가 존재하겠죠? 맞아요? 나머지는 반드시 나누는 식보다 차수가 낮으므로 1차로 나누었다면 당연히 상수밖에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거를 나눗셈에 대한 관계식, 이제는 이걸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부를게요. px라는 애가 항등식이라는 표현을 배웠으니까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으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아요? x 마이너스 알파로 나눴을 때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이거다. 맞죠?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때 그럼 우리가 이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냐? p에다가 알파만 대입하면 그게 나머지래요. 이유는 간단해요. 여기다 알파 대입하고 여기다 알파 대입하고 여기다 알파 대입하면 여기 알파 빼기 알파가 되죠. 그래서 0이 되죠. 얘만 남는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P알파는 R이 된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0에 에 100제곱이 있는데 내가 얘를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이 나머지를 100제곱을 우리가 나눌 수 있을까? 전개를 할 수 있어? 못하잖아. 근데 깔끔하게 X에다 1만 대입하면 여기 1 대입하면 뭐가 돼요? 0이 돼버리면서 지워지고 여기다 1 대입하면 얼마예요? 1의 100제곱이 R이 된다라고 나머지를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아이디어.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나머지 정리라고 부른다. 다시 나머지 정리를 교재에 뭐라고 간단하게 설명했냐면 px를 x-알파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p알파다 라고 설명하는 게 나머지 정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선 그냥 1차식이 0이 되는 값만 대입하면 된다 라고 기억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되게 큰 다항식이지만 차수가 200차식, 200차항이죠. 근데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굉장히 깔끔하게 구해낼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나머지 정리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인수 정리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할 수 있으면 좋고. 자, 내용은 이게 답니다. 일단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조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178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78번) 혹시 너희 시험 보니? 중간고사? 중간고사 시험 안 봐요? 178번 보도록 해볼게요. x 4제곱 더하기 ax 제곱 세제곱이죠? ax 세제곱 더하기 bx 마이너스 10이라. 근데 이거 말 나온 김에 10월 중순쯤에 여기 학원 내에서 시험을 보죠. 맞아요? 그래서 곧 내신 대비 문제집이라고 해서 중학교 거가 나올 건데 그거 나오면 병행할 겁니다. 이거랑 중학교 거랑 병행할 건데 1시간 1시간씩 한다고 생각해주면 돼요. 알았죠? 그래서 고등수학부는 좀 줄어들고 이렇게. 근데 내신 대비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진도 쭉 나가겠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맞죠? 그리고 그 내신 대비 문제집 학원에서 나온 거 원래 다 풀었어요? 학교에서 보는 시험이 있을 때는 한 달 내내 그것만 풀었고 학교에서 보는 시험 없이 중1 같은 때는 초반엔 다 풀다가 그 어려운 부분 오답 정리 같은 거 나오면 홀수나 짝수나 일단 목표는 다 푸는 걸로 할 거예요. 알았죠? 목표는 다 푸는 걸로 할 거고 2학년 2학기분 닮음인가? 도형에 대한 아이디어는 우리가 조금 잘 해놔야 돼서 이번에 혹시 그 경우의 수 학교에서 나가나요? 확률? 경우에서까지 나올 확률 어쨌든 그런 부분은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실제로 공통수학이 막판에 다시 한번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형 교육과정에서는 3학년 수능에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려운 것까지 할 생각을 해줘야 돼요. 알았죠? 근데 어려운 것까지라고 해봤자 중학교 어려운 게 그냥 여기에서 좀 보통에서 살짝 어려운 정도인 경우가 많아서 알았죠? 어쨌든 그 어렵다고 표현했던 오답 그런 풀이 그러니까 어쨌든 좀 어려운 문제들 있죠? 서술형 블라블라 하는 그런 것들도 다 푸는 걸로 할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제 뭐 시간이 부족하면 우리가 이것도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면 못 푸는 게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거 위주로 다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았죠? 네. 자, 178번 진행하도록 해볼게요. x 4제곱 더하기 ax 세제곱 더하기 bx-11이라는 것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로 나누었을 때 나누었어요. 몫이 뭔가가 있겠죠? 맞아요. 나머지가 x-3이랍니다. 이때 a랑 b를 구해달래요. 어쩌라는 거지? 잘 모르겠는데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a랑 b를 구하려면 얘를 좀 밝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 이 x-3을 넘깁니다. 이항하면 x 4제곱 더하기 ax 세제곱 더하기 b-1의 x 마이너스 8이 되는데 그게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 곱하기 qx죠. 말했다시피 qx를 밝혀야 될 것 같다 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qx를 써볼 겁니다. 자, x 4제곱이 돼야 돼요. x제곱과 곱해서 x 4제곱이 되는 것은 x제곱이어야 된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자, 마이너스 8이 돼야 돼요. 4랑 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숫자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가 된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좀 특이한 애가 하나 더 있죠. 뭐예요? 이차항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차항 만드는 항이 지워져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나오는 4x제곱 이렇게 나오는 마이너스 2x제곱 근데 하나를 더 계산해서 뭐가 돼야 된다? 0이 떠야 된다. 그럼 여기가 얼마여야 돼요? 그렇죠. 플러스 x여서 마이너스 2x랑 x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2x 제곱이 돼서 0이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내가 여기서 썼던 qx가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a랑 b라는 값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a는 3차항의 개수이므로 얘랑 곱해서 더한 것 맞죠? 그게 3차항이겠죠. 맞아요? b-1이죠. b-1은 누구랑 누구 곱한 거? 얘랑 곱해서 더한 게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b-1이라는 값은 4 더하기 4라서 8. 자, 그래서 b의 값은 얼마? 9가 되겠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 둘을 빼달라 했기 때문에 답은 마이너스 10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가요? 우리가 이렇게 비교하는 거 뭐라고? 개수 비교법이에요. 알았죠? 개수들 비교하기 위해서 전개되는 항이 누구끼리 연결되는지 이야기를 했죠. 자, 이어서 181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천천히 볼게요. px 더하기 qx라는 애를 3qx죠. 3qx라는 애를 x-5로 나누었을 때 몫은 웬만하면 q라고 쓰고 싶은데 여기 이미 qx가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같은 알파벳을 쓰면서 다른 걸 표현하기 위해서 아래 첨자를 쓴다 했죠. 그리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4다. 그리고 2px-qx라는 것을 x-5로 나누었을 때 몫이 q의 x고 나머지가 6이다. 이렇게 두 개에 대한 정보를 냈습니다. 자, 근데 요거를 이용해서 뭐 어쩌라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어쩌라는 거야? 이때 우리가 얘네들에 대한 관계식을 구하기 위해 나머지 정리를 사용합니다. 나머지 정리는 우리가 얘를 x-5로 나눈 나머지 마이너스 4라는 값은 여기 x에다가 5를 대입해서 p5 더하기 3q가 얼마? 마이너스 4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나머지 정리예요. 왜냐면 여기다 5 대입하면 얘고요. 여기다 5 대입하면 얘고요. 여기다 5 대입하면 0이죠. 0 곱하기 q5는 당연히 0이기 때문에 여기는 항이 사라지는 것과 같게 되고 마이너스 4가 그대로 온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x에다 5를 대입하면 2p5
마이너스 Q5가 6이 되죠. 자, 얘랑 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둘을 보면서 뭔 생각을 할 수 있어? 아, 이거 연립할 수 있겠네. 둘을 연립하면 P5라는 건 어쨌든 PX라는 다항식에다 5를 대입한 거니까 그냥 숫자가 나오죠. 맞아요? P5도 Q5도 이렇게 쓰긴 했지만 그냥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연립하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3 곱한 다음에 더해서 계산하면은 P5가 2고요. Q5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구하라고 한 px 곱하기 qx라는 애를 x-5로 나누었을 때 몫이 뭔가가 있고 나머지가 r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r이라는 값은 p에다가 5 대입하고 q에다가 5 대입해서 곱한 값이 되므로 마이너스 4라고 구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1차항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으로 대입을 한다 라고 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 나머지 정리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186번) 보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쓱 읽어봤어요. px, qx에 대해서 만족할 때 qx를 x-3으로 나눈 나머지, 우리가 qx를 x-3으로 나눈 나머지, 이 나머지를 어떻게 구한다? q에다가 3 대입하면 된다라는 거. 일단 이게 방향성이겠죠. q3을 구하면 되겠네. 근데 이제 qx에 대해서 조건을 첫 번째로 뭐로 줬냐면 qx라는 건 2x 제곱 px라고 줬어요. 아, 그러면 q3을 구해달라는 건 여기다 3 대입해달라는 거니까 사실상 px 구해달라는 것으로 다시 생각을 바꿀 수 있겠고요. 그 다음 qx 더하기 4x제곱 마이너스 6x px라는 게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b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둘을 연립하기 위해서 맞죠? qx 대신에 이 2x제곱 px를 쓸 수 있을 테고 2x제곱 px 더하기 4x제곱 마이너스 6x px라고 쓸 수 있는데 뭔 생각이 들어요? 인수분해 되겠다. 맞죠? px로 묶어주면 6x제곱 마이너스 6x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나요? 그쵸? 그럼 이 px 곱하기 6x제곱 마이너스 6x가 얘야. 그치? 맞아요? 아, 그럼 이거 아까처럼 뭐 하면 돼? 그냥 계수 비교하면 돼요. 간단하죠? 되게 간단하죠? px가 다항식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쓸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둘을 곱한 게 얘가 돼야 된다. 아, 그러면은 다시 봐봐. 천천히 해볼게요. 6x제곱 마이너스 6x에다가 뭐를 곱하면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b가 되냐라고 했을 때 얘랑 곱해서 x세제곱 되려면 얼마여야 돼요? 6분의 1 x여야 되죠. 맞아요? 자, 근데 여기 마이너스 5x가 있네. 맞아요? 잠깐만. 근데 여기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5x를 만들 만한 항이 있어요?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5x, 얘랑 곱해서 1차식이 있니? 없죠. 1차식은 얘네 둘만 곱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정확하게 6분의 5 이렇게 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뭐다? px예요. 간단하죠? 그럼 내가 원하는 게 q3이거든? 그럼 저기다 3 대입하면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p 3이 되고요. 그래서 2 곱하기 9 곱하기 여기다가 이제 3 대입하면 얼마예요? 6분의 8. 계산하면 얼마죠? 24가 되겠습니다.
자, 개수 비교법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알았죠? 둘 곱해서 얘가 되니까. 그럼 사실 이렇게 내가 문제를 풀면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선생님 이거 나머지 정리 단원인데 선생님 대입한 게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맞지? 그래서 원래 그럼 문제에서 아마 원했던 풀이는 뭐냐라고 추측한다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우리 알다시피 얘는 인수분해가 되죠? 맞아요? 우리가 지금 이 px를 구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가 뭐가 되기 때문에 a랑 b를 모르기 때문에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럼 a와 b를 구하기 위해서 문자 두 개 구하려면 식이 두 개 필요하죠? 근데 식이 두 개 있네. 자, 0을 대입하면 수치 대입법을 해서 여기다 0 대입하면 여기도 0 되겠죠? a와 b에 대한 관계식 하나. 여기다 1 대입하면 얘 0이고 여기도 1 대입하면 0이겠죠? a와 b에 대한 관계식 둘. 그래서 a랑 b가 나오고요. a와 b가 나온 걸 바탕으로 이제 구할 수 있다. 이게 원래 풀이가 이럴 거라 생각하는데 상관없죠. 우리가 어차피 최고차인 개수랑 1차항만 있으면 px를 구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굳이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고 싶고요. 나머지 정리는 다음과 같이. 그러니까 다항식을 우리가 이리저리 조작하는데 그 조작하는 것을 좀 제대로 이해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190번 보도록 해볼게요. 자, px를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있고요. 나머지가 rx 이렇게 된다고 써있죠. 뭐 하라는 거지? 고민을 해요. 고민을 합니다. 뭐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네. 아, 근데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라는 걸 보니까 우리가 뭔 생각이 드냐면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x-1, x-3, qx 더하기 rx. 자, 근데 여기가 2차식이니까 얘는 1차 이하가 되고요. 그쵸? 1차일 수도 있고 상수일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를 ax 더하기 b라고 씁니다. 뭐 a랑 b가 둘 다 나오면 1차인지 상수인지 확신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뭔 얘기를 하냐면 나머지 이 지금 ax 플러스 b 구해달라는 거거든? 그래서 거기다가 5를 대입해달라는 게 문제예요. 그럼 a랑 b 문자 두 개를 구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식이 두 개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다 1 대입하면 관계식 나올 것 같고요. 3 대입하면 관계식 나올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다 1을 대입한다고 했을 때 얘가 0 되는 거 알겠고 여기가 a 더하기 b 나오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얘가 얼만데? 라고 물으면 대답할 수가 없어요. 모르거든. 그래서 이게 문제에 힌트가 더 있을 거야 봤더니 가에서 p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한 건 마이너스 7 p에 x를 대입한 것과 p에 2-x를 대입한 건 6 이란 이야기를 하죠. 이게 뭔 말이지? 뭔 말이지? 이게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죠. 글쎄 무슨 말일까?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아까 말했다시피 내가 원하는 건 p에 여기다 1 대입하는 거랑 3 대입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x에 1을 먼저 대입합니다. 여기 1이랑 1을 대입하면 p1 더하기 p1 이 6이죠. 그래서 p1이라는 값이 3 이렇게 하나의 정보를 얻었고요. 두 번째 p3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x에다가 뭘 대입해요? 3을 대입하면 p3 더하기 p-1 이게 6인데 어라? p-1이 이미 마이너스 7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p3은 얼마? 13이라는 것까지 얻어낼 수 있습니다. b처럼 적었네. 13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받아들였다면 이걸 이용해서 얘네를 구해주고 싶어요. 다시
다시 쓰면 px라는 애가 x-1, x-3qx 더하기 ax 더하기 b에 대해서 x1을 대입하면 p1이고요. p1은 0 더하기 a 더하기 b인데 a 더하기 b라는 거죠. p1의 값이 얼마라고? 3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쵸? x에 3을 대입하면 그냥 p3은 바로 쓰면 3a 더하기 b라는 값이 얼마다? 얼마나 써 있어요? 13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얘랑 얘를 이제 우리가 연립해주면 a라는 값은 5라고 b라는 값은 마이너스 2라고 얻어낼 수 있고, 그러므로 나머지 rx라는 애는 5x 빼기 2가 됩니다. 그로 인해 r에다가 5를 대입하면 23이라는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나머지 정리라는 게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 그 나누는 식이 0이 되는 값을 대입해서 정보를 얻어낸다 라고 했는데 1차 식에서 그냥 단순히 대입만 해도 괜찮아요. 그쵸? 문제는 2차 식 이상이 되면 문자가 여러 개로 늘어나면서 나머지에 대해서 정보를 주긴 하는데 그게 이 ax 플러스 b를 통째로 툭 하고 주는 게 아니라 직접 나눈 게 아니기 때문에 툭 주는 게 아니라 a와 b에 대한 관계식을 제시한다는 거죠. 그럼 그 관계식들에 대한 정보를 내가 차곡차곡 모아서 문제에서 원하는 rx라는 것을 구해줘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ax 플러스 b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떤 px라는 애를 내가 만약에 x 곱하기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 곱하기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 3차로 나누면 나머지가 일반적으로 2차겠죠? 그래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0 대입한 거 하나, 1 대입한 거 둘, 2 대입한 거 셋 해서 총 3개의 문자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지 a, b, c를 구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이겠죠. 근데 이러면 2차식이랑 다를 게 없잖아. 그래서 이거를 확 어렵게 냅니다. 확 어렵게 내요. 아이디어가 193번입니다. 굉장히 어렵게 냈죠. 자, 어떻게 어려워진 건지를 한번 같이 볼게요. px라는 애를 x-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뭔가 몫이 있겠죠? 그래서 그 목표 1, x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머지가 x 더하기 2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x-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3이라 했어요. 그렇구나 라고 뭐 생각을 했죠? 자,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x-1의 제곱 x-2로 나누었을 때 몫이 뭔가가 있고 말했다시피 3차로 나누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2차 이하가 돼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문자가 3개죠? 문자 3개였으면 힌트가 3개 있어야 돼요. 문자가 2개였기 때문에 힌트가 2개 있었던 것처럼, 그렇죠? 문자의 개수보다 식이 적으면 일반적으로 문제를 풀지 못합니다. 방정식은 해결이 안 돼요. 자, 그래서 문제가 된 거죠. 왜냐면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를 모르잖아, 맞지? 얘를 모르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고 앞에 있는 걸 0을 만들면서 얘를 지워버리는 선택을 하고 있어요. 그게 기본적인 나머지 정리의 원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 x를 내가 만약 1을 대입하면 0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p1 이렇게 써진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x에다 3을 대입하면 2를 대입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0이니까 4a 더하기 2b 더하기 c라는 값이 p2죠. p1이라는 값은 어려워요.
위에 있는 거에다 1 대입하면 여기다 1 대입하면 0이 되기 때문에 3. 여기다 1 대입해봤자 아무 힌트가 없어요. 여기다 1 대입해야지 힌트가 나오죠. 그럼 여기에다가 이 2를 대입하면 마찬가지로 3 이렇게 나오죠. 자,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문자는 3개인데 힌트는 2개 이상이 안 나와요. 그래서 문제를 풀 수 없다라는 게 기본적인 이 유형의 주된 주제입니다. 대입으로 문제를 못 푼다. 이게 주된 주제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푸냐? 어떻게 풀어요? 못 푼다면서요. 아까 전에 앞에서 했던 주제를, 앞에서 했던 요령을 다시 가져옵니다. 이걸 쓰긴 할 건데 앞에서 했던 거를 좀 가져올 거예요, 다시. 근데 내일다 설명 마무리하고 좀 더 주석을 대죠. 자, 그래서 어떤 거냐면 내가 원하는 게 어쨌든 얘도 px고 얘도 px고 얘도 px잖아요. 그쵸? 우리가 얘가 px라면 이 x-1의 제곱 x-2 곱하기 q 3x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이 px를 내가 x-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이게 어차피 px니까 px를 x-1의 제곱으로 나누면 몫이 q1x고 나머지가 x 플러스 2라고 하는 것이 이미 내정되어 있죠. 이미 정해져 있죠. x 마이너스 1을 제곱 나누면 나머지가 얘라고. 맞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자, 근데 얘를 이걸로 나누면 보여요. 맞지? 보이잖아? 여기 똑같은 게 있기 때문에 x-2 곱하기 q3x가 몫이면 x-1의 제곱 x-2 q3x가 똑같이 써져서 위에서 아래 빼면 얘만 나온다. 자, 그러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x-1의 제곱으로 나눌 때는 몫이 a만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그걸 뺐을 때 빼면 명확해요. x 더하기 2가 나와야 됩니다. 다른 건 나올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x-1의 제곱 나눈 나머지가 x 더하기 2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얘가 q1x가 된다는 거죠. 저기서 말하는. 맨 위에 있는 q1x가 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우리가 식으로 다시 써보면 px라는 애를 내가 x-1의 제곱으로 나누면 몫이 x-2 곱하기 q3x 더하기 a 더하기 x 더하기 2가 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되게 획기적인 일이 벌어졌는데 문자가 3개였죠? 하나만 남았습니다. 문자가 딱 하나만 남았어요. A, B, C가 사라졌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문자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누구를 써먹어요? 얘를 써먹습니다. 자, 그래서 x에 2를 대입하면 P2는 이미 3이라는 게 알려져 있죠. 왜냐면 여기에다가 2를 대입한, 그러니까 여기 2를 대입한 게 여기에 2 대입한 거랑 똑같은데 여기다 2 대입하면 3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다가 2를 대입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1 곱하기 a 0 더하기 a라고 쓸까요? 0 더하기 a 더하기 4가 돼서 a 더하기 4가 3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고 그로 인해 a가 얼마가 뜬다? 마이너스 1이란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 a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건 나머지거든? 그쵸? 그래서 얘를, 이제 a를 구했잖아? 전개를 합니다. 전개를 하면 px라는 애는 x-1의 제곱 x-2 q3x 더하기 a는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x-1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가 되는데, 그쵸? 그러니까 얘를 여기 이렇게 이렇게 얘한테만 전개해서 a-1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x 플러스 2는 그대로.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저 q3x 옆에 있는 애가 정확하게 얘가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나머지 rx라는 애,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remain이라고 해서 r이라고 많이 쓰죠. 마이너스 x-1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가 돼요. 얘를 전개하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좀 복잡하죠? 좀 복잡한데 요 정도가 이제 학교 시험에서 그래도 학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일반고 기준으로
이 정도가 이제 한 그래도 4-5손가락 안에 드는 레벨이에요. 이거보다 어려운 문제가 한 3-4문제 더 있다는 거죠. 좀 상위권 고등학교 기준으로 말하자면 중간급 레벨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20문제가 있으면 22문제가 있으면 한 11문제 정도? 네. 이 정도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알았죠? 질문 있나요? 이해 안 되는 부분? 한 번에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해는 갔다고 하더라도 혼자 할 때 잘 안 될 수 있는데 천천히 되짚어 보면서 고민해보고 안 되면 다시 질문하면 되죠. 원래 이해 한 번에 못하는 파트이긴 합니다. 나머지 정리입니다. 결국 이 나머지 몫은 관심 없고요. 나머지가 1차든 2차든 3차든 상수든 그런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미정계수들을 결정 지어야 되는데 그 미정계수를 결정 짓기 위해서 뭔가 숫자를 대입해서 정보를 얻어내겠다라고 하는 게 나머지 정리의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수치대입법의 특수와 특정한 부분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개수비교법을 많이 썼는데 이런 문제를 보더라도 수치대입법이 되게 유용하다라는 걸 이해는 해줘야 돼요. 실제로 개수비교법보다 수치대입법을 더 많이 쓰긴 합니다. 특정 수준 이상이 올라가면 수치대입법이 좀 중요하다 생각해줘도 괜찮죠. 자, 197번 보도록 해보죠. px라는 애를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 곱하기 ax 더하기 b 마이너스 8 이렇게 이야기할 때 p 3x 더하기 1을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있고요. 나머지가 15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뭔 말이지? 네, A랑 B를 구해달라는 거죠. 여기에서 어떤 힌트를 얻어내달라는 건가 봐요.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X에다 먼저 1을 대입합니다. 자, 1 대입하면 P4죠. 근데 여기다 1 대입하면 얼마예요? 0이죠. 그래서 15. 그렇구나. 자, 근데 여기도 PX죠. 여기는 뭘 대입해야 돼요? 4. 4를 대입하면 얼마죠? 16. 23. 23? 곱하기 4a 더하기 b가 빼기 8. 그럼 우리가 무슨 일이 벌어져요? 마이너스 8 2항 23이니까 4a 더하기 b가 1이라는 결론이 나오죠. 하나 나왔고요. 또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p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고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이죠. 그래서 15. 근데 이 마이너스 1을 여기도 여기에는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했지만 이제 위로 넘어가서 p-2에 대한 거니까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b 빼기 8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래서 2a 마이너스 b의 값이 23 이렇게 연립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둘을 연립해주면 어떻게 돼요? a라는 값이 4라는 것과 b라는 값이 마이너스 15라는 것 두 개를 얻어낼 수 있고 둘을 빼달라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a 마이너스 b의 값은 19라고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나머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면 우리가 등한시했던 이 몫에 대한 정보를 좀 이용하는 문제까지 해봅시다.
px라는 애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 나머지가 x-12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qx라는 건 이 몫을 x-1로 나누었을 때 몫이 뭔가가 있겠죠? 나머지가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요거가 얘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걸 이렇게 적용시켜 보면 px라는 애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 x-1 곱하기 q1 x 더하기 1 더하기 x 빼기 12 이렇게 식이 써집니다. 근데 나한테 원하는 건 뭐냐면 이걸 x세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래요. 3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2차식이겠죠? 근데 웬걸? 이렇게 쓰고 보니까 얘랑 얘를 곱하면 얼마죠? x세제곱 마이너스 1이죠. 얘랑 얘랑 곱하면 1이고 요거 그냥 탁 써주면 얘가 얘인데 걔가 얘니까 실질적으로 얘랑 얘가 똑같은 애겠고 맞지? 얘랑 얘가 똑같은 애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나머지 얘가 지금 Rx잖아요. 이 Rx라는 값은 이걸 계산한 값 x제곱 더하기 2x 빼기 11이 돼서 R1은 마이너스 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몫에 대한 정보를 줬을 때 그 몫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쏙 집어 넣은 거죠. 여기다 넣은 거죠. 그리고 그걸 전개한 걸 이용해서 나머지를 구한다. 한 문제만 더 하고 잠깐 쉬었다가 잠깐 쉬었다가 한 파트만 더 하고 힘내죠. 이거는 활용 파트인데 좀 쉬운 거 한번 풀어보고 나머지는 한번 직접 해보고 안 되는 거 질문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201번으로 하자. 99의 10제곱을 98로 나누었을 때 몫이 뭔가가 있고 나머지가 있겠죠. 맞아요? 얘를 구해달래. 그래서 이걸 써먹기 위해 뭘 할 거냐면 이걸 x라고 치환하겠습니다. 그럼 99는 x 더하기 1이겠죠. 그래서 x 더하기 1의 10제곱을 x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가 있는데 이 나머지를 어떻게 구할 거냐? 간단하죠. 어떻게? 얘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만 사라지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x에 0을 대입한다는 거예요. 0 대입하면 1은 r.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만 변형시켜 볼게요. 첫 번째 변형은 뭐냐면 100의 10제곱을 98로 나눈 몫과 나머지는 어떻게 구하냐? 다를 거 없을 것 같은데 맞지? 그래서 x 더하기 2의 10제곱 x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있고 나머지. 자 이러면 x에 0을 대입하잖아요. 그쵸? x에 0을 대입하면 2의 10제곱 1024죠. 1024가 r이 됩니다. 맞아요?
이상하지 않니? 뭐가 이상해? 이상하지. 왜냐면 98로 나오는데 나머지가 1000이야? 말이 안 되잖아. 그치? 98로 나오는데 나머지가 1000. 이 문자에서는 차수가 다르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냥 숫자가 나온 순간 끝이라고 보지만 실제로 숫자에서는 나누는 수보다 나머지가 크면 안 되죠.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합니다. 우리가 이 나눗셈의 활용에서 나머지 정리를 활용할 때 나머지가 너무 크면 더 나눠야 됩니다. 이렇게 해결을 해요. 그냥 간단하죠. 그러니까 1024 너무 크잖아, 그치? 그러니까 다시 한번 1024 나누기 98 하라는 거예요. 이건 수작업해도 되잖아, 그치? 100의 10제곱을 98로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1024만 98로 나누어서 진짜 나눕니다. 그건 진짜 나누기 해요. 중학교, 초등학교 때 했던. 이게 나머지가 된다.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알았죠? 두 번째, 변형 2. 만약 97의 9제곱을 98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가 있다면 x-1의 9제곱을 x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가 있는 거죠. 맞아요? 자, 근데 그럼 여기다 마찬가지로 뭘 대입해? x에 0 대입하죠. 무슨 일이 벌어져?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마이너스 1이 r이 돼요. 이것도 이상하죠. 마이너스 1의 9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이상해. 왜? 아니 98로 나누면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 말이 돼? 나머지가 마이너스라고? 그런 건 불가능하잖아. 그쵸? 우리가 숫자 나누기에는 나머지가 마이너스가 나올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굳이 예시를 들었을 때 한 37을 내가 6으로 나눠. 그럼 몫이 원래 6이고 나머지가 1이다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냐면 몫을 7로 한 겁니다. 나머지가 뭐가 떠? 마이너스 5가 뜬 거죠. 그럼 수정을 해줄 때 어떻게 수정을 해주는 거냐면 더하기 6을 해주는 거야. 그럼 몫이 하나 주겠지, 맞죠? 몫을 하나 줄이고 나머지를 6만큼 키우면 정상 궤도로 온다는 거지. 그래서 나머지가 마이너스가 나오면 그러면 나누는 수를 더한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정리를 활용한 수의 나눗셈에서는 이렇게 간단한 경우 변형 1, 변형 2까지 이렇게 총 3가지의 아이디어가 나와요. 실제로 학교 시험에 많이 나오는 파트는 요거가 좀 많이 나와요. 여기가 좀 많이 나온다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잠시 쉬었다가 인수정리까지 오늘 하고선 인수정리까지만 하죠. 인수정리까지만 하고, 왜냐면 인수분해 어중간하게 끊기기보다 인수분해는 한 번에 끝내려고 해요. 그래서 인수정리까지만 하고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죠.